사전에 나한테 맞는 예산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월세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주거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유지되면 나의 이 재정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뭐 금융권이나 각종 기관에서 나오는 권고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월세는 월 소득의 20에서 25% 그러니까 소득의 4분의 1을 넘기지는 말아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월세는 관리비라든가 주거 비용이 모두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300만 원 정도면 월세는 한 60에서 75만 원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고 500만 원이면 100에서 125만 원 이내에서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이거보다 월급이 많으니까 좀 비싼 월세 살아도 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문제는 없겠으나 그렇게 되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비용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월세가 관리비를 포함해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월 소득의 20에서 25%가 적당하다. 네. 그럼 월세 산정할 때 여기서 더 플러스가 되는 건 뭐가 없어요? 자칫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과금이나 관리비, 이사비, 뭐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도 주거 비용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셔야 되고 또 보증금을 대출받았다면 보증금 대출 이자도 여기에 포함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월세나 관리비 인상 같은 주거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5%만 인상을 할 수 있지만 뭐 보증금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예산은 예상보다 한 5%에서 10% 정도 추가 여유를 두시는 게 좋고요. 또 혹시나 뭐 소득이 감소한다거나 직장을 이직한다거나 이 소득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 한 두세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은 늘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수사님 저 알겠어요. 요즘 말로 그 네. MBTI J형 인간이라고 하죠. 월세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꼼꼼히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월세 관련한 궁금증 다음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인선, 요즘 남친이랑 잘 만나고 있어? 곧 날 잡는다며. 근데 좀 미뤄도 될 것 같아. 그 무슨 말이야? 아니 싸우기라도 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집을 좀 알아봤더니 전세도 없고 아파트 월세를 들어가자니 너무 부담이더라고. 그렇겠다. 안 그래도 결혼에 뭐 이래저래 돈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결혼을 한 반년 정도 미뤄야 하나 고민 중이야. 너는 별일 없어? 나도 우리 집 이번에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꿨거든. 보증금은 줄었는데 그 다달이 지출하는 돈은 늘고 받은 보증금 가만히 뒀더니 월세로 야금야금 다 나가. 복권 명당에 가서 복권이라도 좀 사야 되나? 그러게 말이다. 일단 조만간 만나자고. 다들 집 문제가 이렇게 크다고요. 결혼도 미뤄야 되고 내 소비 패턴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니까 대응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냐 월세냐 고민하는 상황들을 몇 가지를 두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 보여주세요. 소장님 여기 나온 분처럼 네. 자금은 있는데 월세는 아깝고 그렇다고 전세로 돈 다 묶어두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좀 할까요? 이게 참 애매한 사례인데요. 일단 전세 보증금 2억 원, 월세 대안으로는 보증금 4천에 월 70이라고 한다면 이 보증금 차액 1억 6천만 원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전세를 선택하면 이 1억 6천만 원은 그냥 집에 깔고 앉게 되는 돈이지만 월세를 선택하면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고요. 네. 이 단순히 계산해 보면 월세 70만 원은 연간 840만 원이고 1억 6천만 원 여윳돈으로 이렇게 연간 840만 원을 벌어야 손익분기점을 통과한다라는 건데요. 연수익률로 치면 5%가 넘는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1억 6천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운영하기 좀 어렵죠. 불안하겠죠. 네. 예금에 넣어서 세후 한 3% 정도 이자 받는다 그러면 연간 480만 원이거든요. 한 달로 따지면 40만 원 정도 이자 수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이하 수준인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으로선 전세에 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월세 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투자의 귀재들이신 거예요. 네. 자신 있는 분들. 네. 보증금을 좀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데 요즘같이 이제 코인이 막 오르고 주식 막 오르고 이러면 야 내가 저거 했으면 근데 요거 참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 맞습니다. 이럴 때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좀 어떻게 투자를 하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원금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뜻이고 특히나 전세 보증금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월세로 가면서 이 목돈을 부린다고 한다면 2년 만기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돈이잖아요. 결국은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금이라든가 CMA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이자는 낮을 수밖에 없죠. 뭐 한 3% 정도만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국채나 우량 회사채 중심의 이 채권형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 3, 4%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전월세 문제로 고민 중인지 자, 두 번째 상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60대 은퇴 부부가 수도권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고 매달 퇴직연금 250만 원이 지급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손자 육아를 위해서 이사를 해야 하는 거네요. 이 부부 한 달 연금 소득 내에서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하고 싶은데 전세 2억 원의 빌라와 월세 90만 원이 들어가는 전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월세가 유리냐 전세가 유리하냐를 따질 게 아니라 이 거주 안정성과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따져봐야 돼요. 뭐 전세 2억 원이면 활용 가능한 자산은 2억 원 플러스 지금 모아놓은 돈 5천만 원, 한 2억 5천이 될 거고 월세로 간다면 보증금 5천에 나머지 3억 5천만 원 굴릴 수 있으니까 4억 원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데 네. 이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퇴직연금 이게 뭐 종신토록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그리고 월세라든가 전세는 계약이 끝나면 주거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고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죠. 이사 다니기 싫다고 하셨는데 이런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전월세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조금 저렴한 집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로 집을 사라. 그렇습니다. 이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 저렴한 집을 사서 주택연금을 받는 게 이분에게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게 이 4억 전세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주변을 둘러보셨을 때 그 정도 수준의 빌라의 주거는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60세 기준으로 매달 120만 원씩 연금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추가적인 현금 흐름도 확보하고 평생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소장님 뭐 답이 뭐 시원시원 명쾌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다음 고민도 볼까요? 20대 프리랜서 이런 경우에는 전세, 월세 뭘 선택하느냐 그 영향이 너무 클 것 같거든요. 이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으면 또 뭐 그 지원 받는 것 자체로 부담되고 네. 전세 사기로 혹시 부모님 돈 날릴까 걱정되고 그렇죠. 다달이 월세 내자니 그것도 부모님한테 부담되고 이 부담 지옥입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네, 딱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런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금리가 연 2% 중후반대거든요.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부모님께는 3천만 원 정도만 조금 부탁을 드려서 지원을 받으시고요.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면 월 이자는 30만 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 상품은 이제 전세보증보험도 같이 가입되는 상품이라 보증금을 떼일 위험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잘만 알아보면 내가 해당하는 여러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도들 잘 활용하시면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